안녕하십니까. 어제 5.11 부동산 전매,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 이후에 카페, 특히 지방 부동산 광역시 위주로 재테크 카페에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정책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5.11 부동산 대책, 분양권 전매 제한의 시사점과 파장, 그리고 실수요자 투자자들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특히 어제 각 지방 광역시 재테크 카페에서 많이 핵심 쟁점으로 삼았는 게 8월 이후에 분양권 시장이 전매 제한이 되면 기존 분양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과 과거의 사례를 더불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과거라는 것은 17년 전 2003년에 동일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잘 알기 때문에 그때를 그걸 삼아 가지고 8월 달에 물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물론 국토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표현하더라 가지고 좀 틀리겠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끝부분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5.11 부동산 정책 분양권 전매 제한의 시사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그렇죠?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확실하죠? 공감하리라 봅니다. 자, 이건 어제 있는 건 수요 억제 정책이다. 자, 여기서 수요는 실수요, 가수요인데, 자, 가수요를 잡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가수요는 그게 투자든 투기든 하여튼 투자 투기 억제 정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 투기는 뭐 개인이 자기가 하면 투자하고 남이 하는 투기다, 뭐 그렇게 정의 낼 수도 있고, 그건 각자 판단하시고, 자, 분양권, 부동산 투자 투기 억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실수요, 가수요인데 가수요를 잡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가 앞으로 선택지가 상당히 넓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책 제가 볼 때는 파장이 몰고 올 게 상당히 큽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다. 저는 늘 이야기했지만 19년 12, 16 정책 때 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많이 품었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에 제 아는 지인, 부동산업을 하시는 두 분이 전화를 왔습니다. 그 두 분 다 제가 한 10년 정도 동안 알고 지내는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은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 온 이유가 이 정책이 나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제가 한 번씩 놀러 가면 그분께서 아파트 투자는 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 제가 2003년도에 분양권 전매 무기한 금지 정책으로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이 그게 생각나가지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파장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시장과 구아파트의 관계에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분양권 시장이 침체할 겁니다. 지금은 8월 이후에 분양하는 분양권이든 기존의 분양권이든 같이 동반 침체합니다. 물론 이건 뭐 어제 보니까 각 광역시에 아니면 SNS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야기 많던데, 하여튼 분양권 시장은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이제 이렇게 되면 신축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신축도 마찬가지로 침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축도 침체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 전반적으로 침체하게 된다. 그래서 어제 가장 갑론을박이 많은 게 기존 분양권과 분양권 시장도 저는 꺾인다고 봅니다. 거의 꺾일 겁니다. 근데 8월 이후에 기존 분양권은 거래 가능하다, 무제한이다. 기존 분양권은 1회 또는 2회 정도 거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결론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장 어떠냐?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지방 중소도시 투자자가 몰린다 이랬는데,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광역시와 서울 경기도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방 중소도시 뭐 전주, 나주, 청주, 충주, 뭐 창원, 포항 뭐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각 그 중소도시의 좋은 일자리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일부는 몰리겠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번에 풍선 효과는 한계가 반드시 과거와는 다르게 한계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일 그 중소도시가 예를 들면 창원이 만일에 뜬다, 풍선 효과로 분양권 열기가 심하다, 그럼 분명히 창원도 대책에 포함시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형태로 전국을 다 이렇게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 분양권이 뜨거우면 중소도시 전매 제한 전체를 다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어제 또 갑론을박이, 자, 지방광역시의 우수 지역은 좋을 것이다 이랬는데, 다른 쪽이 다 안 좋은데 특정 구만 이렇게 좋을 리는 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의 수성구 같은 경우에 타구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으니까 수성구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했는데, 다른 쪽이 다 안 좋은데 혼자 유화 독존처럼 이렇게 좋을 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럴 가능성도 낮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돈 있는 사람의 시장이 펼쳐진다. 있어도 당장은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좀 흘러야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 그때 뭐 투자할 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모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마당에, 특히 아파트 시장이 다 침체하는 마당에 돈 있어도 당장은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11 이 분양권 전매 제한 등기 이후에 매매 가능하게 하는 이 5.11 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제가 볼 때는 변곡점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그 다음에 서울 지역으로 투자자가 회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실수요자가 몰릴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상당수 하락하게 되면 몰릴 수 있겠죠. 이거는 가격이 향후 많이 하락하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폭 하락하게 되면 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또 파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파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은 냉각합니다. 지금 과거에 이래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던 게 이번 정책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볼 때는 식을 겁니다. 이 식는 기간도 뭐 6개월에 걸쳐가지고 식지도 않을 겁니다. 몇 달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에 식을 겁니다. 자, 이 이유는 이겁니다. 부동산의 천병이 죽으면 모두 식는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 시장이 부동산이 천병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가 삼국지를 한 30년 만에 다시 한번 봤는데, 보나니까 이제 중국 역사를 상당 부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 삼국지에 보면 전투를 할 때 보면 항상 천병을 보내죠. 그래서 천병이, 자, 적군이 지금 수성을 하고 있다. 상당히 위험하다. 우리가 질 것 같다. 이러면 뭡니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분양권 시장이 가장 뭐 재산세도 없죠. 이 뭐 여러모로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 시장이 죽으면 다른 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두 식는다. 과거의 사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하고 통화했는 그분들도 앞으로 더 힘들 것 같다. 부동산 업에 종사하는 분이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엄청나게 무서운 놈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분양권 시장의 위축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 제가 볼 때는 있죠. 기존 분양권 프리미엄이 뭐 이것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한 1억 5천 정도 하는 거는 5천 이하가 될 겁니다. 지금 한 5천, 1억, 뭐 5천, 7천 하는 것은 피가 없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피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 생길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투자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분양권을 뭐 한 개 정도는 자기가 실입주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양권을 받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떴다방 업자들도 이제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중소도시 이 분양권 전매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중소도시는 뭐 그런 분들이 가서 좀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지방광역시나 서울, 경기도 거의 대부분 이 정책에 해당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떴다방 업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갭 투자보다도 더 위험했는 것이 비등할 정도로 위험했는 것이 이 분양권 투자죠. 거의 묻지마 투자입니다. 보통 한 5천만원 가지고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을 이렇게 노리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한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하는 그 단지 중에서 자기가 아주 핵심 지역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지역을 청약을 넣으셔도 당첨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 건설사나 시행사가 타격을 볼 것이다. 당장 5월달, 6월달 뭐 각 광역시의 분양 예정 물량은 좀 타격을 받겠죠.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공급이 감소될 거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원래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사가 그동안 매입해 놓은 토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일시적으로 조금은 감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분양을 할 겁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분양 가격이 다운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달, 6월달이 분양을 했을 때 이 정책 이전보다는 경쟁률이 낮으니까 앞으로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다운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든 투기자든 어떤 간에 투자자라고 봅시다. 그리고 실수요자 앞으로 어떤 선택이 있는가. 2020년에는 제가 관망의 키워드가 자리 잡을 거라고 19년 1216 대책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 하시는 분 상당 부분은 관망, 물론 상승론자, 하락론자가 있겠습니다만은 관망의 키워드가 자리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5.11 이 대책 이후로 저는 2020년 이제 지금부터는 하락의 키워드가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은 보지 않고 먼 산만 쳐다보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동산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소적으로는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투기의 어떤 부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넓은 지역의 부동산 상승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신 분이 투자자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분양권을 파시는 게 맞고 다주택자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을 정리하시는 게 아파트를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매도 시기는 언제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금이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최근 이야기하죠. 금보다 더 비싼 제가 볼 땐 지금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전화하셔가지고 자기가 분양권 피를 1.5억에 팔려고 했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2, 3천 내려서라도 1.2억, 1.3억이라도 살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 앞으로 있죠. 오늘 이제 조간신문에 이제 이게 발표되고 상당수 사람이 알기 시작하면 이 분양권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그 카페에 보니까 기존 분양권이 이제 상승하겠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 분양권도 끝납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피가 나올 겁니다. 실수요자는 이제 핵심 요지 이 지역에 청약하시면 되고, 아니면 먼 산을 보고 있다가 아주 좋은 청약 기회가 있다면 그때 선택적으로 청약하시면 됩니다. 이제 답답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청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죠 분양권을 천천히 사시면 됩니다. 분명히 살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밖에 없기 때문에. 자, 어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요거였습니다. 8월 이후 기존 분양권의 선택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과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자, 2003년 때 10월 달에, 물론 과거의 경험이 이번에도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10월 초에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자 10월 29일에 이번에 이 조치와 같이 지방이 있죠. 아파트 분양권 전매 무제한 금지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10월 초에 아파트 당첨되는 사람이 10월 29일은 어떻게 되느냐? 금지입니다. 과거 사례를 봐서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저하고 제 지인. 제 지인은 뭔가 하면 10월 초에 이 당첨되는 거를 피를 주고 샀습니다. 피를 주고 샀고, 저는 당첨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17년 전이죠.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았는가 하면, 그때는 부동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도 동호수도 기억나는데 106동 1201호였습니다. 17년 전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10월 29일 날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날 이후로 모든 분양권은 무제한 거래 금지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신문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때는 뭔가 하면 자, 기존의 분양권도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1회 한해서 거래를 시킬 거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식으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1회 한해서 거래를 시켜주자. 자, 이렇게 했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 결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무제한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일에 정부가 국토부에서 한다. 이건 비보입니다. 비보. 완전한 바보다. 이런 바보도 없겠죠. 만일에 기존 분양권을 무제한 거래시키겠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511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투기자들이 기존에 자, 8월 달 이전의 분양권 시장에 또 다 뛰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만일에 설사 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지 제가 볼 때는 1회 한해서 거래를 금지시키거나 1회 한해서만 거래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5월 11일 날 자, 이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기존 분양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8월까지 팔아라 라고 조만간에 어떤 발표가 있겠죠.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상당히 지금 회의를 매일 하고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자, 오늘도 회의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거래 금지 완전 과거 2003년도와 같이 8월 이후에는 모든 분양권 거래 금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문제는 이거였죠. 자, 1월달. 자, 1월달 분양받은 사람은 이거 됩니까? 7월달부터 6개월 후에 거래가 가능하니까, 자, 이런 사람은 거래할 수 있는 게 한 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3월달 청약을 받은 사람은, 자, 9월달부터 거래가 되는데, 그럼 뭡니까? 8월달 이후에는 모든 분양권이 거래가 정지된다 하면 1월달은 한 달 정도 제한이 있고 3월달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권을 거래할 기회가 없다. 자,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고려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회 한해서 기존 분양권은 거래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유력할 겁니다. 근데 5월 11일 이후에 발표 이후에 분양된 거는 8월 이후에도 거래가 금지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8월 이전에 분양권은 1회 한해서 거래되고 8월 이후에는 무제한 이제
분양권은 거래 금지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크지 않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래 되면 바보입니다. 이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제가 2020년 대구에 분양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천천히 특히 5월 6월 분양권 시장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핵심 요지만 이렇게 청약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는 투자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특히 청약 투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실수요자만 사야 됩니다. 이제 8월 이후는 어떤 시장이 펼쳐지는가 하면 분양권 거래도 잘 안 될 뿐더러 실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부동산에서 연락 오는 분양권을 매도하라고 전화 오는 전화가 한 달에 한 번, 앞으로 6개월에 한 번 더 전화 옵니다. 그렇죠? 1년 지나도 한 번 더 전화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가능성이 제일 크면 제가 볼 때는 하루속히 파시는 게 맞다. 그렇죠? 이 정권에서 그렇게 다시 정책을 바꾸거나 그럴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의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코로나 사태가 아주 악화돼 가지고 경제가 붕괴 적정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이 조금 바뀔지, 이 정책이 약간 바뀔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은 이 정권 끝까지 가고, 또 이 정권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는 그런 대통령입니까 지도가 역대 최고죠. 그래 봤을 때는 또 정권이 바뀔 일도 없죠. 그래서 부동산 기조는 앞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기하시는 분은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여러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일부 매도를 해야 되고, 실수요자는 상관이 없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